네, 제80조 공사와 공단의 조직 변경입니다. 이 조항은 이제 공사와 공단 간에 기존 법인의 청산 절차 없이 법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예, 공사는 공단으로, 공단은 공사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보통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출자를 해서 공사가 되면 공사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 수익 자체 수익으로 계속 운영해 가는 형태를 가지게 되고요. 공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위탁 집행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대신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성격이 영리 성격이 별로 없고 비영리 성격이 강하다고 보통 보면 됩니다. 그 사례를 한번 찾아보면요. 2023년도에 여주시가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네요. 보면 조례안과 출자 동의안을 시의회, 지방의회죠. 그래서 상정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공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시에 위탁받아서 시설관리 중심으로 운영해 왔는데 이제 공사로 되면 수익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역세권 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자체 개발을 통해서 공사 수익성을 모두 확보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1항 공사와 공단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에서 공단으로, 공단에서 공사로 조직 변경을 할 수 있다. 예,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건 시간과 비용을 다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연속성을 그대로 조직만 변경되기 때문에 고용 승계 등 조직의 어떤 연속성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 2항 조직 변경 절차. 공사 사장 또는 공단 이사장은 조직 변경하려는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조직 변경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방공기업 이제 설립할 때, 지방공사 설립할 때 보면 지자체가 설립하잖아요. 지자체가 맨 처음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설립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의회에 어떤 조례안이 통과돼야지 시행이 되는 것처럼 이미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았고 조례안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자체장한테 조직 변경하는 경우에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미 공사로 이제 조례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단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조례안 또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고 이게 의회 의결을 거쳐야지만 조직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3항 지자체 외예자가 출자한 공사가 공단으로 조직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 의결 전에 조직 변경하는 의회 의결 전에 총주주 일치에 의한 총회 결의를 거쳐서 지자체 외예자가 출자한 금액을 지자체의 출자금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공사는 지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 출자가 가능하다고 했죠. 예,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민간에서 출자한 지자체 외예자가 출자한 경우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공단으로 변경한다고 했습니다. 공사는 수익성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에 출자한 자본이 들어오는 거죠. 하지만 공단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단이란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탁 집행형으로 비영리 성격이 강합니다. 정부의 역할을 그냥 대신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거의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공단으로 공사에만 지자체 외예자가 출자한 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단으로 된다는 건 이제 수익이 거의 안 난다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주들한테 전부 다 이제 이 의회 총회 이제 결의를 거쳐서 이게 지자체 출자금으로 다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출자에 전환하는 방법은 지자체가 전량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양도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전에 공공의 소유로 만든 다음에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지자체 외예자가 출자했을 때 그 재산권 보호가 되기 때문이죠. 그대로 이걸 공단으로 변경해버리면 앞으로 수익 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재산권을 이제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항이 있는 겁니다. 다음 4항 조직 변경 사실 통보. 예, 지금 의회 의결을 거쳐서 조직이 만약 변경됐다고 하면
공사사장 또는 공단 이사장은 이항에 따른 의회 의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조직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결일, 이미 조직 변경이 된 거죠. 의회에서 통과됐다는 거죠. 조례안이. 그러면 20일 이내에 이해관계자에게 조직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보통 포괄승계를 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채권자의 어떤 그 채권에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혹시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령을 보면요.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조직 변경 사실을 통보할 때는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이의가 있으면 제출할 것을 공고하는 거죠. 1개월 정도 기간 텀이 있어야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또 검토도 할 수 있겠죠. 알고 있는 채권자가 있으면은 서면으로 통보하고, 아니면은 공고 방식은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그걸 보고 와야 된다는 거죠. 알고 있는 채권자가 있으면 따로 서면 통보하고요. 만약 만약 이의 제기를 한 채권자가 있다면 보통 동일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채권 채무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 변경을 해도 크게 채권자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데, 혹시라도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돼서 이의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공사 또는 공단은 채권자에 대해서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신탁해야 된다. 예, 그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변제라는 건 빚을 갚는다는 뜻을 말합니다. 빚을 갚거나 아니면 담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그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거죠. 그러면 신탁회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재산에 어떤 손실이 발생되지 않겠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요 조항은 조직 변경이 이루어진 다음에 채권자에 대한 내용이고, 요 앞부분은 요거는 이제 사망은 주주들 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요건 채권자, 요건 주주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5항 등기 절차. 2항에 따라서 이제 의회 의결을 받은 경우, 즉 조직 변경이 공사에서 공단으로, 공단에서 공사로 조직 변경이 됐다는 의회 결정이 있었다는 거죠. 의결을 하면은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종전공사공단은 해산 등기를, 변경된 공사공단은 설립 등기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시험 문제 같은데, 변경된 공사공단의 설립 등기를 하면 자동으로 해산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각각 해산 등기와 설립 등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 해산 등기와 설립 등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상으로는 조직 변경이다.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6항 권리 의무의 포괄승계. 변경된 공사공단은 제5항에 따른 설립 등기일에 종전공사 또는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 채권, 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요게 그러니까 이제 법률관계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거죠. 시험 문제 혹시 채무를 제외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전체 모든 채권, 채무, 고용관계, 그 밖에 권리 의무 포괄적으로 다 승계한다고 됩니다. 그래서 고용관계가 다 유지된다는 거죠. 모든 게 조직이 연속성을 유지한다,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7항, 1항에서부터 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조직 변경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